안녕하세요, 세종식물원입니다. 제가 고사리 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국내에 이렇게 많은 양치식물 종류가 유통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관심이 있던 거는 이 고비예요. 고비라는 식물인데 저는 사실 고사리와 고비를 구별을 못 하거든요. 저는 당연하게 고비는 못 먹는 거고 고사리를 먹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니까 고비가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경하기도 힘든 게 고비예요. 사실 고비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지금 우리한테 사라지고 있는 게 고비인데, 이것도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죠. 정말 고비가 맛있다고 합니다. 대가 두툼하고 고사리보다 더 맛있는데, 고사리는 이 쓴맛이 독성이 있지만 고비는 독성이 없다고 합니다. 고비는 독성이 없는 정말 몸에 좋은 약재인데, 고비 같은 경우가 어떤 정도냐면 위장을 좋게 하기도 하고요, 기혈을 풀어준다고도 합니다. 먹는 음식이지만 약재로도 쓰이는 그런 게 이제 고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우리는 이 고비를 보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고비가 좀 까다로워요. 다른 식물보다는 까탈스러운데 고비만의 고비를 재배하는 곳이 없는 거죠. 아직까지 국내에서 고사리를 많이 먹다 보니까 지금 고비가 유통이 되기도 하는데 고사리에 비해서 가격이 막 두세 배 이상 높아요. 그러면서도 아직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지만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고비를 아는 사람이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고비에 대해서 잘 아는데 저는 고비는 못 먹는 거라고만 그렇게 알았거든요. 잘못된 정보를 제가 알고 있었던 거죠. 고비를 어떻게 저희가 공부하면서 찾다 보니까 고사리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이런 청나래 고사리는 우리가 조경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청나래, 그리고 새고비라는 고사리도 있습니다. 새고비도 있고요. 양치식물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봉예꼬리라는 식물, 그리고 계면마. 보통 고사리는 겨울이면 지상부가 없어지죠. 지상부가 없어졌다가 지하부에서 다시 봄에 올라오기도 하는데, 나도이촘이라는 양치식물, 곰비늘이라는 식물이고요. 가는 새고사리, 이거는 도깨비 새고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참진해 고사리, 홍진해가 이제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조경용으로 각광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십자고사리고요. 큰 개간중, 13가지 종류입니다. 국내에서 양치식물이 13가지가 유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흔하진 않습니다. 조직배양실에서 종자를 파종해서 번식을 해서 대량으로 어느 정도 양을 생산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고비는 생산을 못 했었어요. 다양한 식물들이 있지만 우리는 자연에서 채취만 할 줄 알았지 이걸 번식해서 먹는다는 게 힘든 거죠. 재배가 좀 어려운 편이에요. 고사리는 고사리를 캐서 번식하기가 너무 좋아요. 막 번지거든요. 근데 고비는 번지지가 않습니다. 요걸 심어놓고 위에 둥치가 커지면서 보통 3년 정도 됐을 때 수확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확도 일반 고사리처럼 막 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사리와 달리 고비는 좀 생각을 하면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가격대는 굉장히 높으면서 임야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재배를 해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임야뿐만 아니라 이 고비는 국내에서 유통이 안 되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만큼 재배가 어렵고 대량으로 번식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임야에 이 고비를 심어서 장기적으로 계속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을 한다면 굉장히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고비가 반음지에서도 되지만 양지에서도 잘 됩니다. 그래서 산악에서, 임야에서 키우면서 소득 작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비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고비 같은 경우는 고가의 나물이기 때문에 고급 한정식이 아니면 쓰지를 못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고가다 보니까 유통 자체가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 자연에서 채취해서 유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량이 유통되고 있는데, 사실 고비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고비를 맛본다면 고비에 반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가이지 않기 때문에 더 고급스러운 나물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가을이면 먹는 송이버섯이 있는데, 송이버섯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고가지만 그래도 소비가 있고 판매가 되는데, 고비 역시도 송이버섯처럼 굉장히 적은 양이 생산되면서 국내에 유통이 했을 때 고가로 판매될 수 있는 작물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고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흥분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와,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이게 대량 번식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이거를 산에 심어서 수확을 한다면 이거는 유통 자체에서도 없어서 못 팔 수 있는 그런 작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다양한 종류의 고사리가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이제 정원 문화, 정원에서도 반음지가 있고 반음지에 이제 심을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이 고사리 종류인 것 같아요. 그 고사리 종류들이 앞으로의 우리의 이제 이끼와 고사리를 접목한 그런 또 다른 정원이 탄생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저는 이 고비가 먹을 수 있는데 굉장히 고가인 그런 작물로 정말 놀라웠어요. 고비를 그동안 못 먹는다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먹을 수 있는데 진짜 맛있는 거라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비가 없어서 못 먹으니까 못 먹는다고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고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농업 소득으로 앞으로 세계화되는 한식에 응용했을 때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비 같은 경우는 곧게 비집고 올라온다 해서 고비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도 합니다. 힘차게 올라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곧게 올라오는, 곧게 비상한다. 그래서 그게 고비가 됐다는 말도 있는데, 두툼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쭉 하고 이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비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름이지만 보통적으로 이제 보이는 모습에서 이름을 많이 짓기 때문에 곧게 비상한다, 곧게 자란다, 이래서 고비라고 합니다. 고사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사리를 평당으로도 판매를 해요. 고사리는 잔디처럼 번식이 됩니다. 그래서 고사리 심으면 사방으로 퍼지는 게 고사리예요. 번식이 쉽고 수확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사리를 많이 심었습니다. 우리가 식생활에 이용하는데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한 거죠. 고사리에 독이 있지만 그 독이 한국 사람들은 해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사리를 썼던 거고요. 그런데 세계화되는 한식에 있어서 고사리보다는 고비가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고비는 독성이 없습니다. 고사리보다는 고비가 독성이 없는 게 한식화를 세계화하는데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비가 더 두툼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일반 고사리에 비해서 중량이 많이 나가는 그게 고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비는 번식을 하지 못해요. 번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심었을 때 이 자체에서 두툼해지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체가 하나를 심어야 되는 거고, 고사리 같은 경우는 떼짱처럼 심었을 때 번식이 가능한 거고,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번식이 어렵고 개체 수가 증가하지는 않는데 나중에 아마 쪼개 심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는 이게 번식이 돼가지고 모종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고사리에 비해서 고비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멋지게 크는 하나의 이제 개체이기 때문에 수확이나 그다음에 이제 관상용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